스페셜원 시간입니다. 한 주의 마지막인 금요일인데요. 시장이 좀 답답해서 해석을 많이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 연결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준입니다. 네, 오늘도 일단 코스피 시장은 좀 조정을 계속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점이 있다면 코스닥 시장은 오늘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일단 시장의 한 줄평부터 알려주시죠. 네, 조정은 아직도 진행 중, 기회는 코스닥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좀 기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부터 먼저 알려주시죠. 네, 이전 나스닥 차트 또 S&P 차트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 시장도 지금 러셀 지수 모습인데 좀 조정세가 있었습니다. 네, 조정세가 전일은 좀 있었고, 나스닥 모습도 마찬가지고 3대 지수가 이제 모두 다 좀 내렸는데요. 사실 내린 이유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조정이 마무리 단계냐, 미국이 이제 오늘 밤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해석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기술적으로 보나 지금 어떤 매크로 변수로 보나 조정은 조금 더 남아있다, 이렇게 좀 평해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안정적인 부분은 이제 19,000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트럼프 리스크가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을 뒤엎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오늘은 주도주 안에서는 돌아가면서 그나마 반도체는 좀 낮고, 제약바이오는 어제 일리알릴리가 좀 떨어져서 오늘 조정받고, 오늘 자동차가 또 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트럼프의 어떤 IRA 법안 철수, 관세 부분, 보복 관세,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슈화가 될 것 같은데, 아침에 일단 매크로 변수 나온 것 중에 가장 좀 중요하게 봤던 게 조 바이든 그 사퇴설이었습니다. 후보 사퇴설. 지금 코로나가 걸렸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결국 시장이 싫어하는 불확실성으로 다시 한번 갈 것인지, 일단 첫 번째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차피 미국도 양당 체제다 보니까 트럼프가 지지율은 월등히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시장의 변동성이 이제 후보 교체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좀 될 것이냐, 주식으로 접목을 해보면 결국은 이제 친환경 쪽 파트 이쪽, 어쨌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시행했던 법안들이 폐기되거나 이렇지는 않겠죠. 지금 아직 누가 대통령이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키 맞추기 과정으로 갈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지금 미국 시장 자체가 실업률이 오늘 가이던스가 나왔지만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하반기에. 현재 지금 4.1이고 4.5까지 진행됐기 때문에 아쉬운 측면은 이럴 거면 그 단편적으로 좀 소비 지출 올라갔을 때 그 매파적 이야기를 하지 말고 4월에 스무스하게 보내줬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이제 와가지고 금리나 올해 3번 하겠다, 이런 빠르게 또 해야 되겠다. 연준 위원들 굉장히 비둘기적으로 돌아섰죠. 결국 지금은요, 시장 자체가 통화정책과 결국은 금리나 기대감, 요 부분에 좀 힘을 실을 것이냐, 옵션 만기를 오늘 끝나고 나서 결국은 어떤 대권 주자 후보의 성향으로 접근 포인트를 가져갈 것이냐,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역시나 어제에 이어서 트럼프 수혜주로 가는 것은 연속성 길이에 관해서는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고, 이 자체 내에서 대외 변수가 좀 발생했죠. 민주당 쪽에 지금 후보 교체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통화정책 방향이 금리 인하로 가는데 좀 더 힘을 실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제 달러 인덱스가 좀 내려가다가요, 다시 양봉 전환을 했습니다. 오늘은 야간 선물에서 지금 달러 인덱스가 강세이긴 한데 거의 약보합권인데 어찌됐건 양봉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환율이 도통 떨어지고 있지 않죠. 수급 상황이 안 그래도 좋지 못한데 양대 지수 중에서 결국은 코스피 코스닥이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하이닉스 삼성전자 조정받고, 안 그래도 힘 못 썼던 2차전지, 그리고 기존에 힘을 좀 썼던 제약바이오 자동차까지 눌림목 들어가다 보니까 시장이 더 안 좋아요. 단지 이제 코스닥하고 좀 비교를 했을 때 코스피의 이번 주 주봉 모습을 보시게 되면 고점이 이제 상단 찍고 2.6% 조정받았습니다. 네. 근데 코스닥은 이번 주에 조정이 더 깊었어요. 3.48입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하단 지지력 800선 테스트를 월요일에 거치고, 월요일도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미국 조정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어제 미국 시장 낙폭에 비하면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코스닥이 괜찮은데, 월요일날 하루 더 뺄 것이냐, 아니면 월요일날 아침까지만 좀 빼고 전야 후강으로 갈 것이냐. 월요일날 장대 양봉이 쓰게 되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네, 별로 좋지 않아서 날짜적으로 정확히는 아닙니다만은 제 개인적 의견으로 화요일 정도가 좋아 보이는데, 코스닥은 800선 지지력 테스트,
그리고 여기서 밀리면 더 기회가 됩니다. 단지 코스피는 모습이 좀 틀리죠. 하방 경직성이 기술적으로 2750으로 보이긴 하는데 이건 기술적인 거고 조정 구간을 만약에 외국인들이 수급 동태를 지금 보시게 되면 잘 들어오지 않거든요. 네. 오늘도 어제에서 선물이 11,000계약입니다. 상당히 많고 코스피 현물을 내다 팔고 있기 때문에 어제 코스닥은 한 800억 정도 샀거든요. 좀 넘게 샀기 때문에 뭐 산 만큼 팔았다고 치고 계속 계산기를 좀 두들기는 것 같아요. 이쪽이 지금 들어가는 게 낫냐 아니면 옵션 만기일 끝나고 들어가는 게 낫냐. 그리고 지금 양쪽에 쌓여있는 신용잔고가 20조가 넘는데 이 부분은 사실 좀 경계사항이죠. 네. 반대매매 출회까지 한번 나오고 신용잔고가 지금 20조가 넘기 때문에 낙폭과대로 한번 완벽하게 투매물량 쏟아내고 들어갈 것이냐. 이 부분인 것 같고요. 이제 뭐 이런 평도 있습니다. 지금 피벗에 김민주 전무가 계속 이야기했던 시차 발생의 단계 아니냐. 그건 아직 좀 멀었고요. 뭐 지금 이제 금리 인하로 막 들어가는데 그 부분은 좀 멀었고 결국은 트럼프 피격 사건 이후에 이 부분이 한 주간 시장을 좀 흔들었는데 옵션 만기일가 좀 안 물리고 우리 코스피 지수가 2900선 상단을 찍고 원래 조정 구간에 들어갈 상황 속에서 엎친 데 덮친 격이 돼버렸죠. 결국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다음 주가 될 것 같고요. 빠르게 이제 뭐 미국 쪽에서 후보를 교체하게 되면 이쪽은 트럼프 쪽 수혜를 받았던 종목들이 연속성이 끊어지겠죠. 그러면 결국은 시장은 낙폭과대에서 올라올 것이다. 이제 낙폭과대에서 올라올 때 반도체냐, 뭐 제약바이오냐, 2차 전지냐, 자동차냐, 아니면 또 소외주들 실적이 좋은 전선, 조선 뭐 밀리고는 있습니다. 오늘 전선은 그런 대로 괜찮은데 이쪽이냐? 금리 인하에 가장 수혜가 큰 쪽 어디라 그랬죠? 어제도 제약바이오다. 그리고 지금 반도체는 밀리는 것 같지만 사실 오늘 중소형주들 분위기 자체가 나쁘진 않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꼼꼼히 뭐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일단 스윙 관점으로 뭐 포지션 매매 하시는 분들은 등락 과정이 좀 있었다 하더라도 마이너스가 됐더라도 잘 버티시고요. 그리고 내가 제약바이오나 반도체 쪽인데 실적이 좋아지는 쪽이거나 모멘텀 소실이 안 됐는데 밀렸다. 이러면 추가 매수 기회까지 잡는 게 기대 수익률로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또 이렇게 좀 이 관련된 뭐 이런 부분들 좀 같이 살펴드렸는데요. 일단은 마지막 멘트가 조금 안 들려가지고요. 전문가님 마지막에 정리 멘트 혹시 어떻게 해주셨을까요? 네, 조금 방송 상태가 고르지 못했던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금리나 수혜 국면으로 갔을 때, 그리고 낙폭과대에서 만약에 맞물려서 접근 포인트를 잡는다면 어떤 게 가장 유효할 것이냐,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 끝나고, 결국은 1순위는 제약바이오로 해야 될 것 같고, 반도체는 오늘도 반등이 나오는 순환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제 우리 구독자나 시청자분들이 판단했을 때, 이 종목은 펀더멘탈 문제가 아니고, 그냥 트럼프 리스크로 인해서 지금 시장 자체가 떨어지면서 밀렸다 하는 부분들은 선별화를 해서 추가 매수를 하는 게 훨씬 기대 수익률이 높지 않겠나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가 다시 분수령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러면 섹터 내에서 힌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섹터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 반도체, 제약바이오, 트럼프 관련주 이렇게 뽑았습니다. 반도체와 제약바이오 주도주로 들어보고 트럼프 관련 종목들 오늘 또 이번 주 마지막 일이니까요. 앞으로의 흐름까지 함께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반도체는 일단 오늘 뭐 삼성전자도 조정을 좀 크게 받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한 줄평 알려주세요. 네, 쌍두마차는 조정 중, 중소형주는 부분 반등세 이렇게 적었습니다. 중소형주들이 좀 선별적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좀 구별을 해야 될지 반도체 종목들도 전략 알려주시죠. 네, 일단 지금 삼성전자 자체하고 하이닉스 자체하고 분위기 자체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앞으로 진행이 될 때 뭐 중소형 단들이 코스닥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반등 자체가 안 나왔잖아요. 그런데 공략 포인트를 할 때 지금 삼성전자의 모습과 이건 하이닉스의 모습이거든요. 얘기 자체가 틀립니다. 하이닉스는 지금 경고 시그널이에요. 네, 경고 시그널이고 하이닉스가 앞으로 뭐 업황이 나빠진다거나 이 부분이 아니고 결국은 하이닉스에 기대고 있는 게 지금처럼 완벽한 HBM의 장악력 내지는 향후에 우리가 진일보한 기술력으로 갔을 때도 삼성전자보다 앞서 나가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그 부분에 관해서는 자유롭지 못하다 그랬죠. 하이닉스도 HBM4 시장으로 갔을 때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리고 뭐 파운드리나 CXL 부분에서는
하이닉스가 앞서 나간다는 평이 없어요. 네. 특히 파운드리 부분. 그런데 SK하이닉스가 지금 23만 원에 이제 돌덩이를 받고 슈팅 한번 쐈는데 갭 메꾸고 무너지면서 20일선 지지 못 받고 갈 때 못 가니까 지금 60일 언저리까지 떨어졌거든요. 이건 다음 주에 상당히 중요하죠. 밀리면 이거는 바로 진입하면 안 되고요. 20만 원 언저리 19만 원도 지금 체크해야 됩니다. 네. 이 부분은 확실히 지금 염두사항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SK하이닉스 주봉 기준으로 보시면 21선 이탈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확실히 좀 리스크가 있다는 거. 그러면 삼성전자는 여력이 있느냐? 삼성전자도 아직 하방 경직성은 아직인 것 같은데, 아직 맞습니다. 단지 삼성전자는 얘기가 좀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소형단으로 오늘 내려가면서 일단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 쪽과 대결 구도, 경쟁 구도, 선의의 경쟁을 했을 때 앞서 나간다고 생각하는 부분, 또 앞서 나가려고 기술력 투자를 하는 부분이 CXL이잖아요. 지금 어제도 뉴스가 지금 엑시콘이 3분기부터 지금 CXL 관련된 장비를 콜 테스트 중인데 납품하겠다 뭐 이런 내용 평들이 있었거든요. 뭐 네오셈이냐 엑시콘이냐 대장주가 어딘지는 모르겠고, 단지 오늘 네오셈이 지금 6.6%대, 어제 지금 61선까지 좀 빠졌다가 겁좀 주고 다시 지금 5일선 안착했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결적인 원익 IPS 이쪽도 강세, 그리고 원익 QNC도 이틀 동안 지금 반등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에서 조금 선별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네. 없다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오늘 뭐 이제 태성 이런 건 제외하고 주성도 어제 갭 하락으로 빠졌는데 3만 원대 공방전하고 버티더니 오늘은 한 2% 올랐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봐야죠. 아직 중국적 영향력을 받고 있고 중국 매출이 좀 큰데 엔비디아, 헤닉스, 주성결로 가면서 빠졌는데 잠재적 매수자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 이것이 바로 V자 반등으로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가격에 대한 메리트는 느끼고 있다. 요렇게 지금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이제 이 수급들이 뭐 전공정, 후공정, 파운드리, 기판 요 이어지는 순서는 스무스하게 가면 좋겠지만 그렇진 않은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를 또 보게 되면 오늘 쌍두마차가 시지만 중소형단에서 이렇게 뭐 CXL이라든지 삼성전자 밸류 체인이라든지 그리고 오늘 액침냉각, K엔솔 이런 부분들은 단기 반도체가 지금 나와주고 있어요. 오늘 액침냉각도 거의 5.96%대 18,150원이거든요. 네, 아직까지는 뭐 추세 변곡까지는 안착을 못했지만 나오고 있다. 그러면 답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조정 구간에서 결국은 반도체가 부러지지 않는다고 봤을 때 섹터 안에서 약간 지엽적인 부분으로 넘어갈 때 어느 공략 포인트를 해야 될 것이냐. 저는 확실히 삼성전자 밸류 체인이 공략에는 안정감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종목들 가운데서도 SK 하이닉스 향이 있고 삼성전자 향이 있죠. 조금 다르게 해석을 또 주셨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삼성전자 밸류체인 쪽으로 좀 보자.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 시장에서도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요. 중소형단에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섹터로는 금리 인하 수혜가 가장 클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이야기를 주셨던 제약바이오 섹터입니다. 한 줄평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눌림목이 매수 기회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눌림목 오면 그대로 매수하시면 될까요? 이 종목별로도 조금 더 자세하게 힌트 알려주시죠. 네, 오늘 일단 코스피 200의 외국인 동향을 좀 보게 되면 특히 20여 건까지 오전에 좀 달라졌는데 오전은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코스피 순매수 안에 셀트리온이 있었어요. 지금 다시 들어왔네요. 16위에 포진이 돼 있고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매도입니다. 이 두 종목이 일단 수급 힘겨루기를 좀 진행 중에 있고요. 뭐 셀트리온은 뭐 크게 밀리지도 않았고요. 박스권 돌파만 아직 안 됐으니까. 그러면 제약바이오 안에서 이제 주도권 싸움. 삼바냐 셀트리온이냐 이 부분. 중소형주가 지금 눌림목이 들어가면서 어제 낙수 효과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 끊어졌느냐? 안 끊어졌습니다. 단지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이런 뉴틸렉스 부분들 오늘 15% 가까이 뛰었다가 결국 이제 차익 실현 변곡점 가니까 오늘 또 비만 치료제들 한미약품은 동아이스트랑 같이 못 가고 있습니다만은 한미약품이 지금 변곡 돌파가 아직 안 되고 있죠. 조금 힘들어 보이긴 한데 길을 모아서 이제 갈지 안 갈지 확인해 봐야 되고 동아이스트도 마찬가지 오늘은 좀 밀렸어요. 근데 이제 밑에 비만 치료제들 뭐 대봉 LS 이런 것들 또 올릭스 이런 종목들 계속적으로 조금씩 밀고 올라가거든요. 결국은 그 낙수 효과 이런 부분이 갈 때 제약바이오는
금리 인하는 되니까 거래량 터지고 대금 만들어지고 기술적 접근 포인트들이 좀 나오는 것 같고요. 단지 오늘은 이제 어제 일리아릴리가 좀 빠지면서 다른 쪽 제약바이오는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노보노디스크라든지 조렌지오스 그렇게 크게 안 빠졌습니다. 오늘 반도체 제약바이오 큰 쪽들은 조정을 받는데 주도력이 있는 쪽들은 눌림목, 중소형 단에서는 반등세. 오늘 특히 이제 비만 쪽에서는 페트론. 요게 지금 21선에서 반등에 성공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지금 연출이 많이 돼요. 종목군 안에서. 근데 결국은 어제 펩트론도 거래량 보게 되면 좀 터졌기 때문에 이제는 좀 내려가지 않겠냐 싶었는데 21선에서 오늘 반등하고 다시 거래량 동반되면서 이겨냈거든요. 이제 여기서 더 고점 돌파가 되려면 월요일 날이 이제 중요하죠. 요런 차트 비슷한 게 다른 섹터에도 많습니다. 결국은 낙수효과가 이제 중소형주로 모멘텀이 좀 전이 되는 쪽인데 여전히 주도력이 있는 쪽들은 뭐 적응증, 바이오 시밀러, 신약 그렇죠? 뭐 이쪽인 것 같고요. 오늘 유한양행도 여러분들 보시면 일단 이 매매 관점이긴 한데 크게 부러지지 않았어요. 네. 크게 부러지지 않았고 뭐 21선 눌림목을 갈지 5일선에서 이겨낼지는 모르겠지만 요런 쪽으로 주도력 있는 쪽은 확실히 살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기술적으로 어제 이어서 완성도가 높다. 나는 이런 거 뭐 대봉 LS, 올릭스 잘합니다. 그리고 DX, VX 오늘도 상한가 직행했거든요. 어제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져서 오늘도 좀 괜찮겠구나 했는데 눌림목 없이 밀어 올렸어요. 갭상승으로. 이런 건 사실 운칠기삼 운도 좀 작용해줘야 됩니다. 뭐 스캘핑 잘하신 분도 있겠지만 분봉 쪽에서 타점 잡는 게 쉬운 부분은 아니거든요. 제가 뭐 또 선호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안에서 주도주 부분들도 상당히 분위기가 괜찮고 주도력이 있는 쪽을 살려면 눌림목 딱 들어갔을 때 오늘 내일 오늘 월요일 사셔야 되고 요런 쪽들 기술적 종목들은 반등 나올 때 차익 실현 요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낙수 효과가 약간 좀 전이가 되고 있는데 주도력 있는 섹터들도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이야기 주십니다. 네, 마지막 섹터 넘어가 보겠습니다. 트럼프 관련주 그래도 한 주 내내 살아있기는 하네요. 한 줄평 어떻게 보실까요? 알 수 없다. 이것이 불확실성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정말 알 수 없이 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쪽 섹터는 어떻게 좀 테마적인 관점으로만 대응을 해볼까요, 전문가님? 테마는 아닌데 제가 오늘 준비를 하면서요. 어제 조금 일찍 잠들어서 새벽 4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미국장 마감되기 전에 일어나서 미국장을 보면서 이제 트럼프 47개 아젠다를 좀 봤는데 그리고 트럼프가 재임 기간에 공약 이행률이 얼마 정도 됐느냐 요게 나와 있더라고요. 공약 이행률이 42%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 때 재임 기간 때 42%고 그럼 10개 중에서 6개는 안 한다는 소리고요. 첫 번째. 어찌됐건 트럼프가 지금 피격 사건 이후에 분위기를 타고 갔는데 민주당 쪽도 아까 이어서 지금 대응을 하는 거잖아요. 후보 교체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러면 색채가 지금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뭐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 이렇게는 못 나눌 것 같지만 뭐 트럼프 쪽에서 밀고 가는 어떤 정책적 공약 사항들 조 바이든이 밀고 가는 정책적 공약 사항들 결국은 나중에 이제 트럼프가 되면 뭐 어쩔 수 없지만 오늘 시장 흐름을 이렇게 보게 되면 첫날은 가장 히트작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현대건설 기계였었어요. 여기가 결코 가볍지 않은데 주봉 기준으로 이틀 동안 24%를 뽑아 올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3일 동안 거의 지금 15%가 내려갑니다. 네. 이런 게 지금 특이하죠. 연속성 부분이 길지 않은 것 같고 오늘 진성 TC도 마찬가지고 뭐 비트코인도 힘 좀 쓸 거다 그랬는데 오늘 비트코인도 마찬가지. 그리고 오늘 돌아가면서 이제 이 질문을 제가 받았었어요. 남북 경협 쪽으로 좀 가지 않겠느냐. 제 공개방송 자주 오신 분이 글을 남겨놨는데 아직까지 뭐 들어오는 건 없다 기술적으로.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 완전 바닥을 타고 있었거든요. 인디에프라든지 일신석재라든지. 그런데 급반등 쏘면서 다시 한번 반등세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 그러면 트럼프 이제 낙수 효과를 찾아 산만리를 가는 건데 이게 연속성이 있을까? 진짜 모르겠습니다. 선거 결과는 알 수 없고요. 건설기계, 에너지, 남북 경협 돌아가는 순환매인데 바이든 사퇴 시 새로운 후보가 정해지면 다시 혼돈의 도가니가 될 것 같고 오늘 미국 시장 재밌을 것 같아요. 옵션 만기일에 이런 이야기들.
결국은 단기 관점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단기 관점 포인트가 명확해야 될 것 같고, 이 트럼프의 수혜를 찾아서 가다가 안 됐는데 물리면 버틴다. 요거는 결국은 대선 이후에 또 그 트럼프의 정책적 이슈가 부각될 때까지 시간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속적 랠리는 좀 섣부른 판단 아닌가. 그래서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단기 포인트를 잡고 가든지 아니면 트럼프 관련 수혜주인데도 조금 영향력이 제한적이면서 실적이 우상향되는 대표적인 종목들이나 섹터들은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구분을 지어야 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차라리 낙폭 과대가 갔을 때 시장의 이제 주도력을 트럼프 관련된 주들이 낙폭 과대에서도 질 것이냐, 낙폭 과대에서 주도주 쪽에서 질 것이냐, 이거는 거래 대금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전체 거래 대금의 1, 2위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고요. 3등이 지금 에너빌리티, 원전, 4등이 펩트론이거든요. 제약바이오 비만, 그다음 화성밸브는 피팅, 그리고 오리바이오, 조금 내려오면 삼천당 제약, 엔캠, 네오센, 한전기술, 현대기아, 다음 나와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반도체, 그리고 여러분 자동차. 요 안에 지금 2차 전지만 포진이 안 돼 있어요, 현재.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낙폭과대에서는 주도주를 잡는 게 조금 더 기대 수익률 부분에서는 높지 않겠나,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단기 관점을 명확하게 하시거나 긴 관점 가실 때는 펀더멘털 있는 이 실적 베이스로 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세 가지 섹터 설명 들어봤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관심 종목 있으실까요? 네, 오늘 준비했습니다. SK 하이닉스 준비했습니다. 네, 단기 이동 평균선 좀 이탈하고 있어서 걱정되는 종목이었는데 어떻게 포인트를 잡아주실까요? 네, 지금 분위기가요. 개인 투자자들은 이 기회를 이용해서 지금 계속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뭐 수급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거래 대금이라든지. 외국인이랑 기관 투자자들은 계속 지금 차익 실현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 핵심인 것 같은데, 일단은 이 부분이 어느 선 정도에서 일단 공매도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물론 이제 시장 조성자나 LP는 다른 이야기겠지만, 하방 경직성이 이제 확보될 거냐인데, 우선 21선은 이미 이제 무너졌고, 61선 정도에서 지금 트라이를 해보는데, 물론 이동평균선 매매가 없는 기법이나 교과서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저는 그래도 하방을 좀 확보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요렇게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밸류에이션적이나 실적은 문제 없습니다. 네, 하이닉스는 분명히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HBM 쪽에서 주도력을 가졌던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기대감이 엄청 크거든요. 실적이 계속 잘 나와야 돼요. 네. 안 나오거나 뭐 적자로 전환하거나 이런 부분도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하방을 완벽하게 지금 단단하게 만들고 가는 게 더 낫지 않겠나 보여지고, 굳이 떨어지는 칼날에 좀 쉽게 하단을 예측하고 들어갈 필요는 없겠다 싶어서 하이닉스를 좀 준비해봤고, 지금 이제 20만 원의 어림수가 있어요. 시장에서 이걸 마디가라고 하는데, 여기도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불안합니다. 네. 지금 거래량이 이번 주에 너무 많이 터졌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장에 좀 관망세를 펼친 다음에 진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살펴보시는 시각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외국인 기관의 수급 이탈도 좀 나오고 있고, 결국에는 높아진 눈높이를 충족시킬 만큼의 실적이 또 필요하기도 하고요.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는지 SK 하이닉스 살펴보시면서 일단 좀 천천히 접근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전문가님, 일요일에 공개 방송하시죠? 네, 요즘 전 세계가 트럼프로 뭐 몸살도 앓고 있고요. 트럼프도 지금 호응하는 쪽도 굉장히 많습니다. 귀에 붕대 붙인 사람들 많죠. 일요일날 공개방송은 트럼프가 미칠 주식시장의 영향력에 대해서 좀 거시적 관점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트럼프 후보 때문에 고생 좀 많이 하신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떻게 앞으로 영향력을 가져가게 될지 일요일 8시에 공개방송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 주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스페셜 원 시간이었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 마무리 잘 오후장까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